5장 숲에서. 이 젊은 토끼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떠나야 한다. 젊은 토끼들은 야성적이고 자유로운 곳에서 때로는 몇 킬로미터나 헤매면서 적절한 환경을 찾아낼 때까지 떠돌아다닌다. 달이 기울 무렵 토끼들은 들판을 지나 숲으로 들어갔다. 지금까지 토끼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모이기를 되풀이하며 용케 서로 헤어지지 않고 시냇가를 따라 800m도 넘는 거리를 지나왔다. 헤이즐은 마을에서 이렇게 멀리까지 와본 토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이쯤이면 완전히 마음을 놓아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혹시 추적자의 발소리가 아닌가 하고 몇 번이나 긴장하며 가다 보니 어느 순간 시냇물이 시커먼 나무들 사이로 사라지고 있었다. 토끼는 원래 나무가 우거진 숲을 꺼린다. 그런 숲은 햇빛도 안 들고 축축한 데다 뜯을 풀도 없고 덤불 속에 적이 도사리고 있을 것 같아 불안한 것이다. 헤이즐도 눈앞에 있는 숲이 반갑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곳이라면 홀리 대장도 추적을 계속할지 말지 망설일 게 틀림없었다. 게다가 들판을 이리저리 헤매다가는 마을로 되돌아가 버릴 수도 있으므로 차라리 시내를 계속 따라가는 편이 안전했다. 그래서 비극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곧장 숲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모두 따라주리라고 믿었다. 헤이즐은 생각했다. 별탈 없이 시내를 따라 숲을 빠져나가기만 하면 완전히 마을에서 벗어나게 될 거야. 그러고 나서 적당한 곳을 찾아 잠시 쉬어야지. 아직은 다들 괜찮아 보여. 하지만 파이버랑 핍키는 머자나 나가떨어질 것 같아. 숲에 들어선 순간 사방에서 온갖 소리가 밀려들었다. 잎사귀와 이끼에서 축축한 냄새가 났고 사방에서 물이 첨방되는 소리가 조그맣게 들려왔다. 숲으로 들어가자마자 시내는 작은 폭포처럼 웅덩이로 떨어지고 있어 그 소리가 주위의 나무에 부딪혀 메아리치고 있었다. 머리 위에선 나무에 앉은 새들이 부스럭거렸고 밤바람에 나뭇잎이 수렁거렸다. 여기저기서 삭정이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어디선가 그보다 더 불길한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다. 뭔가 움직이는 소리였다. 토끼에게 낯선 것은 무조건 위험한 것이다. 위험하다 싶으면 토끼는 흠칫 놀랐다가 후다닥 달아난다. 헤이즐 일행은 줄곧 깜짝깜짝 놀란 탓에 기진맥진할 지경이었다. 도대체 이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 막막한 데서 토끼들이 어디로 도망칠 수 있을까? 토끼들은 서로 바싹 다가붙었다. 나아가는 속도가 점점 느려졌다. 얼마 못 가서 물길을 놓치는 바람에 도망자처럼 달빛이 비치는 곳을 살금살금 지나 덤불에 이르자 멈춰서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쫑긋 세웠다. 달은 이제 낮게 떠 있어서 한결 노을해진 달빛이 나무들 사이로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헤이즐은 호랑가시 나무 아래 수북히 쌓인 낙엽더미에 서서 풀고사리와 분홍 바늘꽃 사이로 난 오솔길을 바라보았다. 산들바람에 풀고사리들이 살며시 흔들리고 있었지만 오솔길에는 떡갈나무 아래로 해묵은 도토리만 흩어져 있을 뿐이었다.
저 고사리 덤불 속에는 뭐가 있을까? 저 모퉁이를 돌아가면 무엇이 도사리고 있을까? 이 안전한 호랑가시나무 은신처를 떠나 오솔길로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 헤이즐은 곁에 있는 댄더라이언을 돌아보았다. 넌 여기서 기다려. 저 모퉁이에 무사히 도착하면 발을 굴을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토끼들을 데리고 도망쳐. 헤이즐은 대답도 듣지 않고 뛰어나가 오솔길로 내려갔다. 그리고 몇 초 뒤 떡갈나무 아래까지 갔다. 헤이즐은 거기서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살핀 뒤 길모퉁이까지 달렸다. 모퉁이를 돌아가도 길은 변화가 없었다. 어두워지는 달빛 속에 좁은 길이 완만하게 내려가 시커먼 너도밤나무 숲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헤이즐이 발을 구르고 조금 있으려니 어느 틈엔가 댄더라이언이 고사리 덤불 속에 있는 헤이즐 곁에 와 있었다. 헤이즐은 공포와 긴장이 엄습하는 가운데서도 댄더라이언이 대단히 발빠른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거리를 눈 깜짝할 사이에 달려온 것이다. 댄더라이언이 속삭였다. 훌륭해! 우릴 위해 목숨을 걸다니! 엘러라이라 같은데? 헤이즐은 친근한 눈빛으로 댄더라이언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렇게 진심 어린 칭찬을 들으니 힘이 솟았다. 토끼들에게 엘러라이라 또는 엘릴 흐라이어라는 영국 사람에게는 로빈 후드, 미국 흑인에게는 존 헨리와 같은 존재이다. 리머스 아저씨라면 엘러라이라를 알고 있을 것이다. 엘러라이라의 모험 가운데 몇 가지는 토끼 형님의 모험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오디세우스도 이 토끼 영웅한테서 한두 가지 계략점은 빌렸을지도 모른다. 엘러라이라는 아주 옛날부터 살아왔으며 어떤 적이라도 책략을 써서 속여 넘길 수 있었으니까. 한 번은 엘러라이라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굶주린 커다란 민물 꼬치고기가 사는 강을 만났다고 한다. 엘러라이라는 앞발로 털을 훑어내어 진흙으로 만든 토끼에 골고루 붙여서 강물에 띄어보냈다. 민물 꼬치고기는 쏜살같이 덤벼들어 진흙 토끼를 덥석 물어뜯다가 곧 내뱉었다. 잠시 뒤 진흙 토끼가 강가로 떠내려오자 엘어라이라는 그것을 건져 올려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강으로 밀어넣었다. 이런 일이 1시간 동안 되풀이되자 민물 꼬치고기는 진흙 토끼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엘어라이라는 같은 짓을 5번이나 거듭한 뒤 강을 건너 집으로 돌아갔다. 토끼들 사이에서는 엘어라이라가 날씨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바람이나 이슬이나 안개는 토끼의 친구이자 적에 대항하는 무기이니까. 비귀기 웅크리고 앉아 헐떡대는 토끼들 틈에서 나와 말했다. 헤이즐, 여기서 좀 쉬자. 적당한 곳은 아니지만 파이브하고 이 조망만한 친구가 녹초가 됐어. 쉬지 않으면 더 이상 못 갈 거야. 사실은 모두 지쳐 있었다. 토끼는 대개 정착 생활을 하며 절대로 한 번에 100m 이상 달리는 일이 없다. 몇 달씩 땅 위에서 먹고 자는 경우에도 위험한 순간에 도망칠 수 있는 은신처를 늘 가까이에 두고 있다. 토끼에게는 자연스러운 동작이 2가지 있는데, 하나는 여름날 저녁이면 마을 앞에 나가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동작이고, 또 하나는 번개같이 굴에 숨는 동작이다.
이런 동작들은 누구나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꾸준히 타박타박 걸어다니는 토끼란 상상하기 힘들다. 토끼는 애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다. 이따금 젊은 토끼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몇 킬로미터씩 여행하기도 하지만 결코 좋아서 하는 일은 아니다. 헤이즐 일행은 그날 밤 난생 처음으로 토끼로서는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행동만 골라서 했다. 이를테면 뿔풀이 흩어질 때도 있지만 되도록 무리지어 다니려고 했었다. 또 깡충깡충 뛰는 것과 달리는 것의 중간 속도를 깡충깡충 뛰는 것과 달리는 것의 중간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몹시 힘든 일이었다. 게다가 숲속에 들어서면서부터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다. 몇몇은 산 상태에 빠졌다. 그것은 공포에 질리거나 기진한 토끼가 무감각한 마비 상태에 빠져 족제비나 인간 같은 적이 다가와도 도망치지 않고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는 상태를 말한다. 핍키는 풀고사리 아래 앉아 귀를 축 늘어뜨린 채 덜덜 떨고 있었다. 게다가 한쪽 앞발을 어색하게 앞으로 내밀고 애처롭게 핥고 있었다. 파이버의 상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직은 명랑해 보였지만 지친 기색이 뚜렷했다. 순간 헤이즐은 적이 나타나도 달아날 힘이 없는 상태에서 훤히 트인 곳을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지금 이곳에서 쉬는 편이 더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먹을 풀도 없고 안전한 굴도 없는 곳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모든 문제들이 마음을 파고들 터였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움이 점점 커지면 뿔풀이 흩어지거나 마을로 돌아가려고 들기 십상이다. 헤이즐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좋아. 여기서 쉬어가자. 이 고사리 덤불 속으로 들어가자. 야, 댄더라이언, 이야기 하나 들려줘. 너 이야기 잘하잖아. 핍킨이 어서 이야기를 듣고 싶대. 댄더라이언은 핍킨을 힐끗 보고 나서 헤이즐의 속내를 알아차렸다. 풀도 없는 황량한 숲, 날이 새기 전에 멀리서 돌아오는 부엉이 소리, 근처 어디선가 풍겨오는 역한 동물 냄새, 그 모든 것이 주는 두려움을 애써 누리며 댄더라이언은 이야기를 시작했다.